아침 9시.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출근 시간. 수풀이 우거진 함양산 골짜기는 약초꾼 강명권 씨의 출근길이다. 그에겐 발길 닿는 곳이 곧 길이 되는 법. 험하고 거친 산길을 뚜벅뚜벅 오르며 주변을 살피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첩첩산골. 하지만 걸음은 아랑곳없다. 아무래도 뭔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하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채취하려고 하는 고추나무가 이런 물이 흘러가는 계곡가에 주로 많이 자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계곡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 고추나무 순을 따려고 지금 계곡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무가 고추나무 순입니다. 이제 이게 고추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나무의 잎의 모양이 우리가 양념으로 쓰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고추와 잎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추나무 순이라 그러는데 이걸 생으로 먹어도 되고 또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됩니다. 그렇다. 오늘의 채집 대상은 풀이 아닌 나무.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나물이다.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면은 나물로 무친 걸 먹어보고 아주 맛있는데 이게 무슨 나물입니까 하고 묻는데 고추나무 순이라 그러면 고추나무 순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양념으로 쓰기 위해서 밭에서 재배하는 고추의 순을 따가지고 무쳐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추는 사실은 풀이고 이거는 나무의 순입니다. 씹어서 생으로도 바로 먹을 수 있는 나물인데 씹어 먹어보면은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고소한 그런 맛과 향이 납니다. 잎 가장자리, 자잘한 톱니무늬가 특징인 고추나무 순. 거기다 하얀 꽃을 품은 꽃봉오리는 갈증난 산꾼들에게 더 없는 별미가 된다. 맛이 꼭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고소한 맛이 나는 특이한 나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꽃송이에서 나오는 약간 단맛과 아주 담백한 그런 풀향도 나는 그런 맛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망울을 맺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게 꽃이 피어버리면은 억세져요. 그래서 이렇게 꽃망울을 맺고 있을 때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최적 시기입니다. 또한 가볍고 튼튼한 목재는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못을 만드는 데 쓰였을 뿐 아니라 신만이들은 산에 오르기 전 이 나무를 베어 지팡이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고 한다. 봄철에 보통 땅에서 나는 풀 종류의 나물도 있지만은 이제 나무에서 나는 나물도 종류가 많습니다. 두릅도 있고 또 뭐 우리가 흔히 가죽이라고 그러는 참죽, 참죽나무 그 순도 나무에서 나는 순을 우리가 뭐 부각도 만들어 먹고 전도 부쳐 먹고. 주로 산골짜기나 냇가에 뿌리 내리고 사는 낙엽 과목으로 봄철에 도단한 어린 순과 꽃망울은 훌륭한 봄나물이 되어준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군집성을 띠지 않아 발견하기도 채집하기도 쉽지 않다. 말 그대로 한 나무 한 나무 찾아 이동하며 고생과 정성을 들여야 만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나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커가지고 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진딧물이 그냥 줄기가 빽빽할 정도로 진딧물이 달라붙어요. 그 진딧물이 달라붙는 이유가 이 나물이 단맛이 나니까 단 진액을 빨아먹기 위해서 진딧물이 엄청 달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쓴맛이나 독성이 없어 생으로도 먹기 좋은 고추나무 순. 5, 6월 새하얀 꽃이 피면 꽃을 따 향긋한 차로도 즐길 수 있다. 여자분들 아기 놓고 나서 산후 어혈, 그러니까 아기 놓고 이제 나쁜 피가 몸 밖으로 배출을 못 시켜서 오는 병, 그런데 이걸 이제 약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폐가 탁해져 가지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는 그런 병에도 이걸 달여 먹으면은 효과가 있다고 그런 고이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나무수는 물론 열매와 뿌리까지 모두 약용으로 쓰이며 이뇨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고추나무. 보통의 사람들이 모르는 나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판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 먹을 수도 없는 나물이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산속을 다니면서 이런 약이 되는 초목의 순으로 음식 만들어 먹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반찬 재료 채취하러 산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마트로 시장 보러 갈 때, 저는 산으로 시장을 보러 옵니다. 풀이 아닌 나무도 나물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따라 두 번째 나무순을 찾아 나선 길. 이른바 딱총나무 혹은 말오줌대라고도 불리는 접골목이다. 이거는 이 새로 올라오는 새순을 냄새를 맡아보면은 말오줌 냄새와 비슷한 찌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말오줌나무, 말오줌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나무를 달여서 먹으면은 부러진 뼈를 빨리 이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가지고 적골목이라는 약명으로도 부르고.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다. 새초롬이 잘 뻗은 생김새와는 달리 다소 짓궂은 냄새를 가지고 있는 말오줌나무. 서양에서는 한때 이 나무가 애군과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어 집안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다고도 한다.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 꽃송이를 청주 담가서 1년 정도 담가놨다가 꽃 건더기를 건져내고 그 술을 이제 세수하고 난 뒤에 섞인 대용으로 활용을 하면은 여자분들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싹 없어지고, 또 피부가 어린아기 피부처럼 아주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 저기 저 말오줌 풀이라며요? 네. 그럼 스킨 발라서 얼굴에 바르면 말오줌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숙성이 되면은 말 오줌 냄새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찌린내가 나는데, 이것도 나물로 하기 위해서 따가지고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물에다가 좀 우려내면은 찌린내가 싹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나는 나물이 되고, 이 꽃도 찌린내가 나련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키니까 찌린내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고추나무와 마찬가지로 깊은 산기슭에 자생하며 높게는 5m까지 자라는 인동과의 낙엽 관목.
때로는 먹기보다 피부에 양보하는 약초다. 몇 년 전에 여동생이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요 광대뼈 부위에 파란 점이 생겼었는데 거기 생겼을 때 이제 이걸로 스킨 만들어 놓은 걸 바르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3개월 정도 지낸 후에 각질이 얼굴에서 일어나 가지고 각질이 싹 벗겨지고 나니까 그 파란 점도 없어지고 피부가 뭐 어린애기 피부처럼 아주 매끄럽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되더라고요. 그날 오후 먼저 적골목순을 끓는 물에 데친 뒤 고춧가루를 섞은 된장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다. 구수한 강된장엔 고추나무 순이 거들 예정이다. 나무 순으로 만든 나물밥상. 고추나무 순이 이제 그냥 먹으면은 줄기에서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고소한 맛이 나는데 다른 봄나물에서 나지 않는 담백하고 감칠맛이 아주 특징인 나물인데 그 맛이 그대로 나네요. 적은 양념으로도 풍부한 맛이 나는 봄나물의 힘이다. 고춧가루도 안 들어갔는데 맛있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맛이 신선해. 우둘투둘한 겉껍질 도로록 벗겨내고 오동통통한 속살 확 물어 먹으머니 그득한 바다 향이 입안에 사르르렀다. 낯선 동네나 마을을 지날 때면 한 번쯤 도로명 표지판을 유심히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가끔 아주 재밌는 이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의 도로명도 꽤 흥미로운데요. 바로 미더덕로입니다. 도로명만 들어도 벌써부터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미더덕로를 따라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온 마을에 들큰한 향이 자욱합니다. 한창 제철을 맞은 미더덕 덕분에 1년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마산 하포구 진동면의 고현마을. 마침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 손질 작업 중인 어민들을 만났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오. 예. 지금 작업 한참 중인데 몇 시부터 이게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이게 다른 거 돼서 하면은 보통 한 새벽 3시. 매일? 예, 매일. 매일 새벽 3시에? 3시에서 4시 사이로 항상 바다에 떠야 됩니다. 아이고야. 지금 왜 다들 아무 말씀도 없이 계속 뭘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하는 작업입니까 이게? 이게 미드 가공 작업입니다. 미드 가공 작업, 예. 예, 껍질 벗기는 거. 아니 근데 특히 일일이 이걸 하나씩 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으실 텐데 이거 그냥 통째로 팔면 안 되는 거 껍질 안 깔고. 예. 그것도 이제 되기는 되는데 예. 그거는 또 사용료가 틀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식용용으로 이제 해도 해 먹고 다양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게 손질하기 전에 미더덕입니다. 항상 시장에서 미더덕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보는 미더덕은 그 손질되어 있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생 미더덕을 보니까 굉장히 낯섭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더덕의 모습은 이렇게 오돌토돌 뚜껑을 뒤집어 쓴 도토리 같은 모양인데요. 미더덕의 진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하, 마치 바다에 사는 더덕과 같다 하여 미더덕이라 이름 붙여졌다지요. 굉장히 잘 까시거든요. 이게 네. 칼도 아까 굉장히 섬세하게 잘 까시던데 네. 이 까는 비결이 칼에 있습니까? 솜씨에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예. 칼도 잘 들어야 되고 솜씨도 있어야 되고. 아, 그럼 제가 한번 까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까보시오. 칼 이게 이제 칼은 잘 드는데 예. 잘못하면 손비. 아, 예. 그래서 기술도 있어야만이 그게 돼. 일단 저도 뭐 제가 과일은 잘 깐 건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한 마리 100원입니다. 지금 한 마리 100원 큰일 났네. 오늘 가격입니다. 한 마리 100원. 못 가겠습니다. 겁이 나서. 야, 이게 잘 안 되네. 다치지 말고 하이소. 아이고, 야. 칼질이 조금만 엇나가도 톡 터져버려 섬세하고 숙련된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 그러나 이분들 미더덕과 함께한 세월만 20년이 넘습니다. 이제는 눈보다 손이 더 빠를 만큼 미더덕 손질엔 도사가 됐다는데요. 그런데 보다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처럼 네. 윗부분만 남기고 다른 부분을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오도독 하면서 그 미더덕을 그 시식하는 그런 식감이 있어요. 식감. 오도독. 예, 그리고 예. 또 영양소도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이고 먹는 거는 살짝 이 바닷물로 빼고 시식을 해야 돼. 예. 아. 그렇게 해서 그 먹어보세요. 그러면 짭짤하면서 제대로 향이 날 겁니다. 네. 그럼 같이 씹어보면 오도독 하면서 미더덕의 향이 그대로 소리와 숙이말 음악 소리와 향이 이제 그대로 접어드는 거지. 씹으니까 네. 씹으니까 이제 정말 오독 쫄깃 막 이런 식감이 지금 입안에서 막 맴돌고 있습니다. 음악처럼 사장님 말씀드린 네. 음악처럼. 그리고 정말 깊은 바다 향이 입안에서 확 터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점. 미더덕이 품고 있는 물의 정체입니다. 미더덕은 바닷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플랑크톤을 섭취한 후에 바닷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미더덕의 체내에는 항상 바닷물이 존재하고 그래서 미더덕 몸속에 있는 물은 여과된 바닷물에 미더덕의 성분이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더덕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DHA, EPA와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타우린을 들 수 있습니다. DHA와 EPA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두뇌 활동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더덕을 양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언제쯤부터 이게 생산을 하게 된 겁니까? 70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당시는 이 해적 생물로 등록이 올라와서 있었습니다. 이제 수산사무소, 경상대학, 양식과 각 이제 이 수산진흥원 이래가 세 군데서 해가지고 이 3년간 시범 어장을 했습니다. 네. 각각 먹이가 틀려요. 미더덕 먹는 먹이가 틀리고 굴리 먹는 먹이가 틀리고 또 홍합이 먹는 먹이가 틀려가지고 이것은 해적 생물이 아니다. 예. 2000년도부터서 이 허가 면허가 발부됐습니다. 일찍이 미더덕의 가치를 알아본 어민들 덕에 이제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게 된 진동면 고현마을. 매년 이맘때면 미더덕 축제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올해는 축제 없는 제철을 맞았습니다. 미더덕을 사러 오셨다가 못 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그만큼 작황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 작황은 그대로 괜찮은데 예. 이 보다시피 이 미더덕이 다 안 크고 예. 이렇게 이제 큰 게 있는 거 하면 이렇게 이제 적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대로 이제 성장률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수확이 좀 재속한 택이지.
그럼에도 이 귀한 미더덕을 맛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도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축제의 빈자리는 택배가 차지한 듯합니다. 미더덕이 지금 제철이긴 한데 미더덕이 이제 굉장히 귀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조금 귀한 편이지. 예. 그럼 미더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제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3월 초부터서 이제 이 4월, 5월 중순까지는 미더덕이 제철이라고 봅니다. 이제 8월부터서 이 주름 미더덕을 수확합니다. 오만둥이. 네, 오만둥이 이제 옛날 말로 이제 오만둥이지. 오만한테 분다고. 오만둥이 분다고. 네. 그런데 그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에 이제 두면은 이 미더덕이 커져 가지고 남은 미더덕이 커서 3월, 2월 한 말부터서 이제 6월 말 한 7월까지 이제 그 수확을 이 미더덕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이 되는 거죠. 네. 예. 미더덕과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녀석, 이른바 5만 대 다 붙는다는 오만둥이입니다. 미더덕보다 작고 저렴해서 돌미더덕 혹은 주름 미더덕이라고 불리지만 향과 식감은 미더덕 못지않아 미국 LA 수출길에도 오르고 있는 자랑스러운 녀석들이랍니다. 매년 잊지 않고 미더덕을 찾아주는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는 어민들. 그 값진 맛을 안 보고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미더덕 요리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된장찌개밖에 없거든요. 다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미더덕의 주 산지인 이곳 진동에 왔는데 좀 소개를 해줄 미더덕 요리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더덕은 제철에는 이제 회로도 먹고, 회. 예, 또 무침으로도 먹고, 이제 덮밥. 여기는 덮밥을 주로 드시러 오세요. 예. 미더덕은 그 음식의 부재료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완전 여기서는 미더덕이 주인공이네요. 껍질을 깐 미더덕은 배를 갈라 짠물과 내장을 제거해주고요. 여기에 각종 채소와 콩나물을 넣고 매콤하게 졸여냅니다. 그리고 바다향의 진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미더덕 덮밥까지. 생긴 건 좀 요상할지라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이거를 초고추장에 찍어서 산에서 나는 더덕이 맛이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이 미더덕이 생김새만 더덕을 닮은 게 아니라 향기로운 게 왜 바다의 더덕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맛보는 미더덕찜. 야, 이 참. 아구나 대구찜 같은 것들은 그 흔히 시중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더덕이 주인공인 이 미더덕찜은 진짜 요맘때 제철 그리고 미더덕의 주 산지인 이곳 진동이 아니면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구나 대구 같은 생선찜보다 훨씬 바다향이 풍부해서 감칠맛이 더 있습니다. 어째 숟가락질이 좀 신나 보이죠? 멍게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미더덕 비빔밥이 멍게 비빔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미더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독오독 씹히는 이 식감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맛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맛이 재밌어요. 나는 이 방송이 너무 맞는가 봐. 정말 맛있습니다. 먹는 것마다 여기 다 맛있지. 올해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 작황도 안 좋아서 어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미더덕 생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어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한 끼 잘 먹고 가겠습니다. 어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계절을 느끼고 어부는 바다에서 계절을 느낀다 했지요. 진동 앞바다 고현 마을의 봄을 알리는 향긋한 미더덕의 향연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봄바다의 맛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스스로를 나물 캐는 남자라 부르는 초보 숲지기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숲은 영원한 동반자다 생각합니다. 산 높고 골 깊은 동네 거창. 오늘도 창효 씨 부부는 숲으로 출근합니다. 천천히. 아침부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어제까지 잠잠하더니 찬바람 쌩쌩. 종잡을 수 없는 봄 날씨는 사춘기 소녀 같습니다. 쭉 뻗은 낙엽송 아래 초록이 무성합니다. 울릉도가 주산지인 산마늘, 명이나물로도 불리는데요. 창효 씨 부부가 키우는 작물입니다. 올해는 따뜻했던 겨울 날씨 덕에 예년보다 잘 자랐다고 하네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채취를 하고. 아유, 또 꽃들을 따버렸네. 초상꾼이지만. 이 부부 산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강의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딱 한마디에 엄청난 감동과 복받치는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다. 그 다음에 숲은 딸부잣집 아침처럼 분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서울에서 IT 업체를 운영하던 창효 씨는 5년 전 내려왔습니다. 그 분야에선 꽤 탄탄한 회사였다는데요. 꽃망울을 터뜨리겠는데? 봐봐. 오. 이거 뭐 한 일주일 내에 터뜨리겠는데? 귀산을 결정할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위암 수술도 하고 3분의 1을 결제를 해놨습니다. 위를. 몸이 또 망가지니까 또 같이 마음도 망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어요. 근데 산을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산에 와서 여러 가지 위로도 받고. 30년 사업가로 사느라 몸이 많이 고됐었나 봅니다. 건강을 잃고 나자 남은 인생은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 큰 자식들은 서울에 두고 부부만 내려왔다는데요. 뭐 신랑 쫓아왔어요, 제가. 신랑이 워낙 산 좋다고 이 거창 좋다고 고향 좋다고 오자 해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는. 아내는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 밑 고운 흙에서 나물이 자라듯 창효 씨도 아내 덕에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냄새를 맡아보시면 이게 거의 산삼 냄새입니다. 냄새 자체가 까맣잖아요.
그러니 제가 뭐 거름을 줄 필요도 없고. 아, 예, 여기가 40년 이상 인 적이 없었어요. 뭐 진입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엽토가 40년 이상 쌓여가지고 그냥 뭐 그런 상태죠. 워낙 토양이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비가 얼마 오지 않았지만은 뭐 빛깔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예, 드셔보시면은 쌉싸름하니 마늘 향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첫 해에 숲에 이 안 가꾸어진 숲에 들어와서 산마늘을 제가 천주를 심어봤습니다. 심어봤더니 제가 이듬해 겨울이 지나와서 이듬해 봄에 갔더니 그 잿빛 숲속에 뭔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산마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갑자기 뭔가 흐르길래 보니까 눈물이 나요. 이게 뭔가 왜 이러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저한테 뭔가를 베풀어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네 사는 주민이 산마늘 좀 팔라며 올라왔습니다. 농사의 농자도 몰랐을 때부터 신세를 진 고마운 이웃. 필요한 만큼 따가라 했는데요. 오늘 고마워요. 이렇게 잡아봐요. 여기 뿌리 이렇게. 이 와중에도 초보 농부는 하나를 배우네요. 이거 자르는 걸 이 길이를 대충 맞춰서 잘라야 돼. 이 길이를 여기서 붙이면 손들 그대로 박스에 내고 택배 보내버리면 돼. 그렇지. 사실 우리 초보자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일을 2번 하는 것 같아요. 자, 채취를 하고 우리 선별자하고 하는데 이 프로님들은 채취하는 순간 벌써 선별도 끝나고 채고 정리가 끝나는 거야. 세상사가 그렇듯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회가 다르겠지만 서울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식물도 만지고 하면은 되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산림치유가 또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산림치유를 느낄 수 있는. 네. 네? 오늘 필요 있어요? 이웃이 돌아가자마자 부부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습니다. 볕이 잘 드는 밭에 여리디 여린 산마늘이 지천인데요. 야, 이 숲이 정말 부드럽네. 김을 매다가 향기에 취해보는 건 산골 사는 재미. 너무 좋다. 네, 제가 씨를 받아서 씨밭을 만들어서 모종을 키운 겁니다. 게으른 농부가 하는 게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게으른 농부가 컨셉인데 조금 부지런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지런을 떨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농사라죠. 이게 이제 3년 된 모종입니다. 이게. 산을 선택한 것은 들보다 일이 적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쉬엄쉬엄 놀면서 할 요량이었는데요. 현실은 일장춘몽, 그건 꿈이었습니다. 2년 반 됐죠, 정확하게. 네. 이걸 이제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딱 2년 반 됐죠. 야, 정말 실하네. 잘 컸네.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실을 다 걸어가지고 이 아무것도 없는 밭에다가 이 아빠랑 그래서 이게 막 만들어가지고 실을 뿌리다 보니까는 이게 제 새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말라 있어가 빨리 물 부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어 햇볕에 나와 있으면은 그렇게 안쓰러워요 저는. 도시 살 때는 돈만 내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상당히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씨를 뿌려 키우다 보니 작은 이파리 한 장도 귀하게 여겨진다네요. 자, 이렇게 또 모종을 옮겨 심고
잡초를 잘 이기고 자생하기를 바라야지. 숲지기 5년 동안 몸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아니 원래 산에서 하는 일들은 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배워야죠. 산에서. 도시에 사실 때는 그런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살았죠. 산에 와서 기다림이 뭔지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산이 준 가장 큰 선물. 수확한 산나물을 한 알음씩 담는데요. 지인들에게 보낼 겁니다. 가격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사 먹는 것과 비교가 되려고요. 숲의 맛 나누기는 창효 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임산물이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정 임산물에 대한 가치를 좀 전달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숲에서 맞는 부부의 점심시간. 일식 3찬도 안 되는 초간단 식단입니다. 쌈 하나, 막걸리하고 여기다가 농주 안주를 써도 되고. 향이 좋습니다, 아주. 뭐 불편한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적게 살려면 적게 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집하고 산하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우리 둘이서 막 밥 요만큼 해 먹는 거, 그냥 막 속고장난 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졌습니다. 근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을 좀 줘야 되나요? 괜찮아요. 충분히 수분이 있는데. 작년 태풍에 뿌리째 나무가 뽑히고 피해가 컸습니다. 그 자리에 유실수나 약이 되는 묘목을 심어둘 참인데요. 이 어린 나무에도 조만간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겠죠. 제가 숲에 와보니까 이 청정숲의 문화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화와 이 청정숲의 문화를 좀 같이 교류하는 그런 숲을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산에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행복합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숲은 어울림입니다. 나무는 크다고 뽐내지 않고 풀은 작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바람과 햇볕도 조용히 와서 어울려 머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싱그러운 4월, 부부의 숲이 눈부십니다.